이정우를 원한다면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는가?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야구판은 소문으로 넘쳐납니다. 대부분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끔 단 한 줄의 보도가 시장 전체의 판도를 흔드는 신호탄이 됩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이정우를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종류입니다. 디트로이트 지역 매체 모터시티 벵갈스의 닉산 미겔은 6월 29일 이렇게 썼습니다. 이정우는 노려볼 충분한 이유가 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정우의 현재 성적을 먼저 봅시다. 75경기 타율 0.322, 출루율 0.354, 장타율 0.462, OPS 0.816, 3홈런 31타점 5도루의 시즌 3진은 고작 27개. 내셔널리그 타율 3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35승 48패로 다저스의 18.5경기 차로 뒤진 채 지구 4위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우는 사실상 팀 타선 전체를 혼자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냉정하게 들여다볼수록 디트로이트가 왜 그를 원하는지는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트레이드가 성사될 수 있는가? 성사된다면 누구에게 더 유리한 거래인가? 디트로이트의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자. 35승 49패.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4위. 선두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9경기 차로 뒤져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포스트 시즌과 거리가 먼 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는 전통적으로 약체 구단들이 몰린 지구입니다. 9경기 차라는 숫자도 후반기 흐름에 따라 충분히 좁혀질 수 있습니다. 산 미겔이 완전히 가을 야구에서 멀어진 건 아니다 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외야의 타격 생산성입니다. 디트로이트는 콘택트 능력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선수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빈 맥고니글입니다. 맥고니글의 이정우까지 더해진다면 디트로이트 타선에서 삼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상대 투수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타선은 장타력이 넘치는 타선이 아닙니다. 공을 끝까지 보고 컨택을 유지하며 출루율을 끌어올리는 타선입니다. 이정우는 그 역할을 올 시즌 내내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즌 27 삼진은 리그 전체의 5위권 수준의 낮은 수치다. 150경기 기준으로 환산해도 54개 안팎. 요즘 메이저리그 평균 삼진이 110개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정우의 컨택 능력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이정우는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산 미겔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모습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9회 초 오라클 파크에서 펜스의 몸을 던져 잡아낸 타구, 4회 깊은 우익수 방면 타구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 처리한 장면들. 이정우의 수비는 단지 안정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타격과 수비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춘 외야수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가장 희귀한 자원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이정우에게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한 타율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팀의 분위기를 바꾸는 능력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플레이어로서의 자질, 이 모든 것이 이정우라는 선수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를 내줄까? 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로건 웹을 제외한 선수들의 트레이드에는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외 목록에 이정우가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5승 48패로 지구 최하위권을 헤매는 팀이 자기 팀 타율 1위 선수를 쉽게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정우는 지금 팀이 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긍정적인 서사입니다. 그를 방출한다는 것은 팀이 공식적으로 재건 모드에 돌입한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구단 프런트가 그런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조건도 변수입니다. 이정우는 2024년 6년 1억 1.300만 달러의 샌프란시스코와 계약했습니다. 2027 시즌 이후 선수 옵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우가 옵션을 행사한다면 디트로이트는 최장 1년 남짓만 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전력 강화에는 충분하지만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 팀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반면 이정우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2027 시즌까지 안정적인 외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도박의 성격이 없지 않습니다. 1년짜리 렌탈 트레이드에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를 것인지 그 계산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디트로이트가 이 트레이드를 성사시키려면 어떤 카드를 꺼내야 하는가? 산 미겔은 강력한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디트로이트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에이스 타릭 스코발입니다. 스코발은 이미 트레이드 마감 시한 전 방출이 예상되는 선수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재건을 선택한다면 스코발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서 스코발을 받고 이정우를 내준다면 로건 웹과 스코발이라는 선발 듀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위권 팀의 재건 청사진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가 수년 내 경쟁력 있는 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선발 자원의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로건 웹 혼자서 로테이션을 이끄는 구조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스코발이라는 검증된 에이스를 더한다면 2027년 이후를 설계하는데 훨씬 단단한 토대가 생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정우 본인의 위지입니다. 이정우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의 가치를 처음으로 제대로 증명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부상으로 날린 루키 시즌, 평범했던 두 번째 시즌을 지나 이제야 1억 달러짜리 계약에 걸맞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타율 0.32, OPS 0.816. 이 숫자들은 이정우가 KBO를 넘어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증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5승 49패의 팀으로 이적한다는 것이 선수에게 반드시 매력적인 선택지는 아닙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도 불투명한 팀에서 시즌 후반기를 보내는 것이 커리어에 어떤 의미인지 이정우 본인도 냉정하게 계산할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디트로이트가 이정우를 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를 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컨택 출루율, 수비 경기 운영 능력.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정우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유망주 몇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코발급의 직전 자원을 내놔야 샌프란시스코 프런트가 테이블에 앉는다. 앤드 그 대가를 치른다 해도 이정우가 디트로이트 유니폼을 입을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선수의 위지, 계약 조건, 구단 간 협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트레이드는 성사됩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그 모든 변수들이 하나씩 선명해질 것입니다. 이정우의 다음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그 답은 7월 말이 알려줄 것입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외야의 빈약한 타격 생산성을 메우기 위해 내셔널리그 타율 3위 0.32 이자 리그 최정상급 컨택 머신인 이정우 선수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닉산 미겔의 흥미로운 스카우팅 보도는 올여름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가장 뜨겁고 묵직한 이적 시장의 셈법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